절대 자라지 않는 아이. 탈북자가 들려주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 제 이름은 영미입니다. 올해 29이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 기억 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절대로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촌이라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북한 양강도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 전기도 없고 정부 관리도 없고 지도로도 찾을 수 없는 곳. 사람들은 그 마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도망쳐 나왔으니까요. 모든 것은 제가 7살이 되던 겨울, 그 아이가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씨 가족은 마을 공동묘지 근처에 낡은 나무집에 살고 있었어요. 지 노인은 군병원에서 퇴역한 의사였고, 예전에는 삼북시바 연구소에서 일했다고 들었죠. 그 연구소, 그 이름을 마을 사람들은 입에 올리기조차 꺼렸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그는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성호. 아이의 피부는 새하얗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으며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지 노인의 아내는 술에 취한 어느 날 그 아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패한 실험체. 처음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그 아이를 피하게 됐습니다. 성호는 저와 같은 반이었어요. 교실은 작은 나무방 하나였고 선생님은 연세 많은 여자분 한 명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우리는 키도 크고 얼굴도 변해갔지만 성호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12살, 14살, 17살이 될 때까지도 그 아이는 여전히 6살 정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얀 피부, 무표정한 얼굴, 이상한 미소, 허공을 바라보는 눈빛. 그때부터 우리는 그를 절대 자라지 않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하지만 점점 그건 두려움이 되었어요. 처음 사라진 아이는 민지일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지씨 집에 놀러간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상우, 제 사촌 오빠였죠. 그의 신발만 강가에 남겨져 있었고 시신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조사하지 않았고 부모들은 소리내 울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 질문하면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 어느 날 해질 무렵 저는 지씨 집 창문 너머로 몰래 들여다봤어요. 성호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고 벽을 보고 양팔을 벌린 채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린 인형 같았어요. 벽에는 종이들이 붙어 있었고 거기엔 민지, 상우, 그리고 저의 얼굴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그림 아래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다음은 연미, 너도 잘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엄마는 저를 부엌 구석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 그 애는 사람이 아니야. 정부 연구소에서 만든 영구 생존 생체 실험체야. 누구든 가까이 가면 시간이 빨려 들어가. 그리고 영혼이 그 애 속에 갇히는 거야. 성호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밤중에 떠났습니다. 산길을 따라 발목까지 쌓인 눈을 밟으며 도망쳤죠. 뒤에서는
작은 발자국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미야, 나랑 같이 있어줘. 아직 기다리고 있어. 3시간쯤 지나 우리는 국경 근처 경비에게 붙잡혔지만 이상하게도 엄마가 몇 마디를 하자 그들은 조용히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그리고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엄마는 1년 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살아남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절대 다시 돌아가지 마. 서울에 온 후 저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고층 아파트 창밖,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느낌. 눈을 뜨면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 여전히 6살. 한 번은 인터넷으로 마리촌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명도, 행정구역도, 주민기록도, 마치 그 마을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모습은 분명히 변해가고 있는데 그 아이, 성호는 기억 속 그대로 6살 얼굴로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가 점점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 눈빛이 어느 순간 제 눈과 똑같아졌다는 걸 알아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젠 내가 그 아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어찌된 일인지 나는 아직 살아있어. 적어도 오늘까지는 말이야.